지루한 반복이 달인을 만든다고 했는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배움이라는 것들을 이어나가는데, 요즘 생각해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앞으로 1년 후 또는 5년 후, 10년 후에 어떻게 돼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근데 그런 것들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들은 내가 오늘 어떤 것들을 반복적으로, 내가 오늘 어떤 것들을 하고 또는 어제는 어떤 것들을 했고 그리고 내일은 어떤 것들을 할까, 그 어떤 것,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됐는가, 그런 것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는 거죠. 저희 하루를 돌이켜보면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4시에서 4시 30분 정도에 일어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스트레칭을 하고 그 다음에 팔굽혀펴기, 그 다음에 스쿼트 또는 플랭크, 이런 것들을 매일 합니다. 매일 하고 아무리 적어도 적게는 1분 정도, 많게는 한 10분, 20분도 하지만 아무리 적어도 명상을 한다라는 거, 아침 명상을. 그리고 아침에 짧게나마 영어 공부를 20, 30분 정도를 매일 하고, 그리고 커피 또는 차를 준비해서 아내하고 아침에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차를 마시기 전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경제신문을 봅니다. 그리고 출근합니다. 그럼 아침에 출근길에 뭘 하냐면, 출근을 할 때 도보로 출근을 할 때 차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데, 차를 가지고 다니지 않으면 걷는 게 하루에 출퇴근을 하는 것만으로 한 10,000보 정도, 10,000보 이상은 걷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000보 이상을 걷고, 전철을 타고 이동 시에는 책을 주로 읽게 되는데, 책을 읽는 시간들이 그렇게 모이게 되면 한 달이면 꽤 많이 되더라. 전철에서만 책을 읽어도.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런 짜투리 시간들을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들로 하고, 그리고 하루에 꼭 해야 되는 것들, 매일 해야 되는 것들 중에 다이어리를 작성하는 것들, 또는 긍정학원을 매일 쓰는 것들, 그리고 또는 생각을 하는 것들, 어떤 주제에 대해서, 특정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 그리고 블로그 글을 쓰는 것, 이런 것들은 매일 빠지지 않고 하려는 활동이죠. 그래서 제가 하루를 돌이켜보면 지금 오래된 거는 5년 정도, 6년 정도 이렇게 된 것들도 있고, 오래된 건 지금 매일 하고 있는 것들은, 오래된 것들은 한 10년 가까이 된 것들도 있고, 짧은 것들은 한 1년에서 6개월 정도 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 하루에 매일 반복이 된다는 거죠. 이 반복되는 것들은 이 반복되는 것들이 오늘 그런 것들을 반복한다고 내일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느냐, 그런 것들은 없다라는 거죠. 오늘 뭔가 해서 내일 뭔가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은 벼락치기 시험 공부 이런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실제 오랫동안 반복되는 행동을 했지만 그 결과는 오랜 후에 일어나더라. 그것도 아주 조금씩 내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일어나더라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내 인생이 어떻게 변해 있을까, 또는 5년 후, 10년 후 나는 어떠한 곳에 어떠한 모습으로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내 하루 안에 무엇이 있지? 라는 것을 들여다보게 된다라는 거죠. 근력 운동을 하고 좋은 것을 먹고 안 좋은 것을 덜 먹으려는 노력들, 그리고 명상을 하는 것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동영상을 이렇게 제작하는 것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주제를 정하고 생각을 하는 것들, 영어 공부를 하는 것, 이런 것들, 매일 반복되는 이런 것들이 1년이 쌓이고 3년이 쌓이고 5년이 쌓이고 10년이 쌓이면 어떠한 모양으로 눈에 보이는 어떠한 실체를 갖추게 된다는 것들은 이제는 확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오늘 한 행동들, 또는 한 달 전부터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늘의 모습을 드러냈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성장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라는 것들,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실천한다고 해서 이것들이 계속 유지되느냐, 어려운 것들이 뭐냐면, 실제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려면 한참이 걸리더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1년 이상은, 무엇인가를 했을 때 적어도 1년 이상은 반복을 해야지 그것에 대해서 실체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늘 얘기하지만 습관 형성을 하는데 또는 안 좋은 행동들을 수정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관문들은 21일의 관문, 머리가 인정하는 시간이겠죠. 그 다음에 66일의 관문, 몸이 인정하는 시간. 그 다음에 1년의 관문, 몸과 머리가 받아들이는 시간. 이 시간 안에 되느냐. 과학적으로 66일이 굉장히 신빙성 있는 습관 형성에 중요한 날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몸에 장착이 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내 생활에 내가 뭔가 변했어 라는 것들은 적어도 1년 정도 이상 또는 3년, 5년 또는 10년 정도 이상이 돼야지 그것에 대한 실체들이 확실해진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뭔가를 해서 큰 목표를 달성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처음부터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작은 것들을 끊임없이 반복하다 보면 작은 것에 대한 성공에 대한 경험들이 조금 더 큰 성공에 대한 경험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큰 동력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원띵이라는 책들을 보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들은 뭐냐면 작은 도미노, 내가 지금 넘길 때는 손톱만한 도미노일지 모르지만 이 도미노가 자기보다 몸집이 뭐 1.8배, 2배 정도 큰 도미노를 넘기기 시작하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달에 도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도미노를 넘길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지금은 오늘 넘길 수 있는 그 도미노, 손톱만큼의 그 도미노를 넘기는 것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처음 시작하는데 몇 호, 1톤 되는 그 문짝만한 도미노를 넘기려고 하는 것들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힘만 들더라. 그러면 오래 지속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매일의 도미노들, 우리 앞에 놓인 손톱만큼의 매일의 도미노들을 넘기는 것들을 매일 반복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책을 한 번에 뭐 일주일에 한 권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한 달에 뭐 5권, 6권을 읽고 1년이면 50권, 100권을 읽는다라는 게 아니라 처음 시작할 때 그런 것들이 지금 뭐 책을 안 읽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모두 공통적으로 다 맞닥뜨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책을 내가 읽고자 한다면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하자라는 거죠. 뭐 한 줄 읽기, 매일 한 줄 읽기 또는 조금 더 힘이 붙으면 매일 한쪽 읽기, 조금 더 힘이 붙으면 매일 10쪽 읽기, 조금 더 힘이 붙으면 매일 30쪽, 50쪽 읽기 뭐 이 정도로 늘려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맨 처음에 조금 내가 매일 한쪽 읽기, 매일 한 줄 읽기로 시작하지만 계속해서 매일 한 줄 읽고 매일 한 줄 읽는 것도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느 시점이 되면 한 줄이 아니라 그러면 하루에 한 30쪽, 40쪽 읽어볼까? 라는 힘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작은 성공, 작은 습관, 작은 성공의 경험들을 많이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더라. 우리는 스몰 스텝, 이런 것들을 잊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반복만이 다리를 만든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져야 될 덕목이라는 거죠. 카프카의 글귀 중에서 사람의 죄의 본질은 조바심과 게으름에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조바심, 게으름. 여기서 카프카가 얘기했던 게으름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벗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조바심,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뭔가를 주식을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우리는 지금 트럼프 정부의 관세들의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지금 내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낮 1시 정도에 발효될 상호 관세를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관세들이 이렇게 발표되고 발효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이 출렁했고 자산시장이 굉장히 많이 출렁이었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죠. 요 며칠 사이에 애플 제일 잘 나가고 있는 시총 제1위였던 그 애플이 25%에서 25% 이상 이렇게 하락하게 됐는데 애플이나 무슨 엔비디아, 테슬라는 더하죠. 이렇게 하락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렇게 요 며칠 사이에 25%, 30% 하락했는데 지금 그것들을 사야 되지 않을까? 애플을 사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애플을 지금 30%, 25% 떨어졌단 말이야? 그럼 애플 사면은 이득이겠네? 라고 생각한다는데 여기에 그런데 지금 보면 모든 것의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자산시장이 폭락했을 때 자산을 사야 된다라는 생각들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실천하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빚을 내게 된다라는 거죠. 빚을 내서 그 자산을 사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지금 상황에 빚을 내지 않으면 아무리 생각해도 빚을 내서 빚을 낸다라고 이자가 사채가 아닌 이상 적어도 4, 5% 정도면 빚을 낼 수 있으니까 이거 보면 30% 정도 1등 주식인데 25%, 30% 떨어졌는데 이거 보면은 이득 아니야 무조건? 그래서 빚을 내려고 하는데 빚을 내기가 좀 되게 어려우면 되게 조바심을 낸다라는 거예요. 조바심 막 내고 이번 기회가 아니면은 다시는 떨어져. 이렇게 훌륭한 주식이 이렇게 양질의 자산들을 다시 살 수 없어 라는 조급함에 내몰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그래서 빚을 그럼 5% 빌기 어려워? 그러면 7%, 8% 이런 거를 빌려서라도 하면 그래도 이득이 나잖아. 주식담보대출로 빌리면 적어도 7.9, 8.9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정도 빌려도 아니면 카드나 카드론에서 빌리게 되면 실제로 뭐 그 이자보다 더 많은 이득이겠네? 라고 해서 급하게 마음이 너무 성급해가지고 그래서 급하게 그런 고금리의 대출을 해서 이것을 살려고 하는데 잘 보자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실제로 보면 지금의 낙폭이 크다라고 해서 그 가격이 아주 싸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보면 몇 달 전에 보면 그 정도 가격으로 떨어진 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보이는 거는 애플이 지금 25% 떨어졌대. 그러니까 당장 사야 돼라는 조급한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대할 때는 또는 어떤 자산을 대할 때는 폭락을 했다고 해서 지금 당장 사야 돼라는 조바심들을 버려야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태도, 우리가 중요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저가에 매수하는 것들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자산을 매입하는 그런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조급증에 밀려가지고 비싼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가지고 자산을 산다라고 하면 이 자산이 다시 한번 요동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올라간다, 원래 가격으로 올라간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빌린 돈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지금 떨어졌다고 해서 그게 끝일까? 끝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빌린 돈은 한 기간이 있는 돈인데 그 기간을 갚아야 되는 시간도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아무리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런 아무리 자산이 일시적으로 아무리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조바심을 내서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더라. 얘기한 것처럼 많이 수익을 내는 것보다 일시적으로 많이 수익을 내는 것보다 많은 손해를 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